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김종조입니다. 비 오는 날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던 분이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 이제 부딪혀 이렇게 넘어졌고, 넘어지는 순간 이제 바닥을 짚으려다가 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상완고 골절, 즉 어깨 관절과 팔뼈 사이에 골절 진단을 받았고, 이제 수술과 금속 뇌고정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완골 골절은 이륜차 사고, 보행 중 충돌, 차량 승하차 중 미끄러짐 등 이제 다양한 교통사고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어깨를 포함한 팔 관절의 손상이기 때문에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일상생활이나 업무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죠. 문제는 이렇게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합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수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보험사나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지만, 이때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었던 보상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합의서에 향후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 추가 치료나 후유장애가 생겨도 더 이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는데도 위자료인지 치료비인지 명확하지 않게 작성되면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할 때에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법적으로 구분되며 반드시 각각의 목적과 범위를 따로 설정해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났다면 이제 보험금 청구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치료비와 입통원비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이제 보상되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휴업손해 보상입니다. 입원이나 치료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인데, 단순히 실비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후유장애 보험금입니다. 상완골은 관절 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도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되거나 통증이 지속되면 후유장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보험이나 교통사고 후유장애 특약을 통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애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동 범위 측정 소견서, MRI나 엑스레이 영상자료, 재활치료 경과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대학병원 전문의의 소견서가 있다면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저희는 이런 절차를 피해자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합의 전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항을 함께 검토하고,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문구 제거하고 형사 민사 분리를 명확히 합니다. 또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소송 또는 추가 청구 절차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완골 골절은 이제 단순히 팔이 부러진 문제가 아닙니다. 수술과 재활, 치료비, 일 못한 기간, 그리고 남는 통증과 운동 제한까지 모두 포함해 종합적인 손해를 평가하고 보상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분들께서 합의금 몇백만 원에 일찍 마무리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쯤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조 변호사였습니다.